오늘 노노 2인편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는 이제 군자가 인에 안거하고, 안주하고, 그 다음에 일이 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지는 뭐 밥 먹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6장 보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 미견 호인자 오 불인자. 미견은 이제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자는 동사로서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직 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오 불인자, 오 미워할 오자입니다. 불인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호인자,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의상지. 무의상지는 더 이상 우러러 볼 리가 없다, 내지는 더 높일 수 없다는 뜻으로서 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지만, 오 불인자, 불인을 싫어하는 것, 불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기위인이, 위인은 인을 행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인을 행함에 불사불인자 가호기신. 불사는 뭐로 하여금 뭐 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불인한 사람이 더 이상 불인하지 않도록, 더 불인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남해근 선생의 해석인데요. 그래서 불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을 행함에 있어서 그 불인자, 즉 불인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불인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논어 집주나 주희의 해석을 보면 전통적인 해석은 이제 이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인을 행함에 있어 가지고 불인한 것이 그 자신의 몸에 더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 불인한 것이 내 몸에 더 이상 불인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주체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남해근 선생은 불인한 사람이 더 불인해지지 않도록 한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그 불인한 것이 인을 행하는 사람 자신의 몸에 더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쭉 이어온 뜻으로 보면은 여기 남해근 선생의 해석이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유능 일일 용기력의 인이호. 유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다. 능히 일일은 이제 하루라도 용기력, 그 힘을 인에 사용할 수 있는가? 즉 그 힘을 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아 미견 역부족자. 나는 아직 힘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개유지. 개는 여기서 뭐 덮을겠자인데 여기서는 아마도 추측을 나타내는 겁니다. 개유지. 지는 이제 뭐 역부족자겠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아 미지견냐.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공자는 여기에서 나는 인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 불인을 경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진정으로 도덕을 사랑하고 부도덕을 싫어하는 사람을 공자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인의 도리를 좋아하여 도덕을 지닌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수양에 비길 만한 사람을 거의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불인한 사람을 싫어하고 불인한 사람을 경멸한다면 그는 아직 인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견해도 있는데 송대 유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도덕을 좋아하는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을 싫어하고 경멸하는 것이
곧 인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송대 이후의 유가들은 의견 분쟁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논어의 원문을 보면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불인자로 하여금 더 불인해지도록 하지 않는다. 불사불인자 가호기신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인자가 불인한 자를 보았을 때 마땅히 그를 동정하고 가련히 여기며 어떻게 그를 바로잡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진정한 인자의 마음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덕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도덕을 말하지 않을 경우 내가 그를 싫어한다면 나도 똑같이 불인한 심리로 남을 대하는 것이며 나의 인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불인자로 하여금 더 불인해지도록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공자가 말한 충서의 도리로서 입장을 바꾸어 남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요 충서란 말은 이제 요 뒤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정자가 이제 부자지도는 충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공자인데, 공자의 도는,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은, 주자는 이제 충은 이제 진기, 진기를 일러서 충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추기를 일러서 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기라고 하면, 기라고 하면은 자기를 다 한다는 건데, 자기는 내 마음을 다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은 진심위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위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며 내 마음을 다하는 것.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거고요. 투해지는 자기를 민다고 하는데 밀추자죠. 어디로 미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이지인, 자기 자신을 밀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이른다는, 미칠 겁자죠. 다른 사람이 미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 서자를 보면은 마음이 같은 거죠. 마음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밀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면은 용서할 서자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아,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행했구나 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서의 뜻이, 그래서 정자가 이 앞에서 하기편에서 이야기했었죠. 내가 하루에 3번 반성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반성한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충을 다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춥게 느껴지면 남도 추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남에게 옷을 더 입으라고 권하듯이 나를 생각하면서 곧 남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인하다고 남이 불인한 것을 보고 싫어한다면 나 역시 불인한 것이 됩니다. 이어서 공자는 인의 용을 말합니다. 하루라도 그의 힘을 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이가 있던가. 유능 일일 용기력의 인이호. 이것은 공자가 가정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는 아주 어려운 수양이며
사람은 본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관찰해 보면 남을 동정하는 일이 매우 많은데 점점 자라면서 남을 싫어하는 마음도 커져 인심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는 사람마다 행할 수 있지만 단 하루라도 마음섬이나 처세가 완전히 인의 도리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인의 도리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의 수양에 아주 뛰어났음에 틀림없습니다. 공자는 뜻을 세우라고만 했지 힘이 부족해서 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또 한마디 더 보충합니다. 아마 힘이 부족하여 도달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여태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은 없다. 개유지이 오미지견냐. 이 편의 첫 단락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인의 체와 용을 말한 것입니다. 인의 체란 내심의 수양으로서 어떻게 인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의 용은 입장을 바꾸어 남을 생각하는 정신이 있는 것으로 도량이 커서 모든 것을 포용하여 남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의 체와 용을 말한 다음 이제 인의 수양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지과야 가거기당. 인지과야 사람의 잘못이죠. 과자는 이제 잘못, 허물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잘못은 가거기당. 각기 그 인간관계에 있다. 여기서 당은 이제 무리당자인데 어떤 사람이 주위의 환경이 있죠. 사람들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관과 그 잘못을 보고서 사지인이 인을 안다. 그 잘못을 보고 나서 그것이 인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공자는 사람의 잘못이 그 자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비롯된다. 가거기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당을 현대적 개념으로 정당의 당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당도 마찬가지겠죠. 정치적인 입장이 같은 무리라는 뜻이니까. 옛사람이 말한 당은 향당으로 그 안에는 친구도 들어갑니다. 유가사상에서는 이 향당의 개념을 자주 사용합니다. 고대 종법사회의 향당은 바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인간관계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자는 어떤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흔히 사회관계의 원인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사람됨이 몹시 나쁘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자신도 똑같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반성하여 만약에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없다면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잘못을 보고 인의 수양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건묵자 흙이라고 그러고 건주자 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나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따르는 것, 그것이 수양이겠죠. 자왈 조문도 석사가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조 아침 조자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가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리편을 보면 공자의 진정한 학문 정신은 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바탕은 도에 있습니다. 사상은 도의 뜻을 두고 행위는 덕에 의거하며
도와 덕의 발휘는 인에 의지하고 지식과 학문은 유계에 논이라야 한다. 지어도 그 어덕, 의어인, 유어예라는 것이 공자 학문의 4대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도는 무슨 도일까요? 이것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앞에서 조금 언급했듯이 상고시대의 도자와 천자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도자이지만 쓰이는 곳이 달라서 어떤 때는 형이상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이자 동시에 인생과 우주만유의 최초의 본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도는 본체를 가리킵니다. 가도는 하나의 방법이나 원칙으로 도를 가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비상도란 그렇지만 끝내는 보통의 가설로는 표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 속에만 해도 같은 도자가 세 개이지만 그 뜻은 모두 다릅니다. 중국 문자에는 가차하여 즉 임시로 빌려서 쓴 것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아주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면 도자가 어떤 때는 형이상의 본체를 의미하고 어떤 때는 치도에서처럼 형이하의 법칙이나 다스리는 법칙이라는 거죠. 형이하의 법칙이나 원칙, 수칙을 의미합니다. 또 손자병법 같은 데서는 병자 궤도야, 군사, 병사, 군대라는 것은 궤도, 속고 속이는 거리란 말입니다. 속임의 도라는 거죠. 말하는데 군사사상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용병에서는 속임수를 마다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싸워 이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도는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의 도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도로의 뜻으로 길을 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때는 또 심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심성의 본체입니다. 다시 말해 이성, 이념의 최고 경지를 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공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침에 도를 들어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히의 도는 도대체 형이상의 도일까요? 아니면 형이하의 심성법칙일까요? 결론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합니다. 이 편의 뒤쪽에 가면 공자가 정자에게 도를 전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다시 연구하면 연관시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편에서만 말한다면 여기서의 도는 인의 체이며 이는 도의 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이 진정으로 도를 얻으면 즉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수지가 맞으니 사람은 살면서 도를 듣지 못할까 걱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왈 사지어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지어도 뜻을 도에 두면 이 치악의 악식자 미조교의야. 그럼에도 치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악이 악식. 악이 악식은 이제 나쁜 옷, 거친 옷. 이제 뭐 옛날 같으면 비단 옷이 아니고 뭐 그냥 쌍으로 된 거 거친 옷이라는 거겠죠.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은 미족 여의야. 미족도 마찬가지로 뭐 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불어 의논하기에 부족하다. 논의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수도에 뜻을 두고서 여기에서의 수도는 출가하여 성녀가 되거나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에도 즉 홍진 속세를 벗어난 정신으로 속세에 들어가 사람들을 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잘 입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는 것을 걱정한다면, 즉 악의약식을 걱정한다면, 다시 말해 수배의 뜻을 세운 사람으로서 물질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을 탐낸다면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지는 이미 물질적 욕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사상을 가지고 유물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이는 더할 수 없이 적절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가, 불가, 도가 어느 것이든 모두 서양 문화의 유물 사상보다 훌륭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히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공자의 이 말은 사람의 의지가 물질적 환경에 끌려 변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학문을 말하고 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 지어 천하야 무적야 무망야 의지여비.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하여 무적야, 적은 이제 딱 알맞다, 적당하다, 마땅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고,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망야, 요거는 말막자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의지비여, 의에만 견주어 할 따름이다. 그 일이 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를 세상사에 적용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큰 정치가가 국가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스스로 고집하는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적야는 결코 자신이 꼭 큰 돈을 벌거나 큰 관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렇게 선입견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이나 다 괜찮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막야는 곧 할 바가 있고 하지 않을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 길을 걸어야 할까요? 의지여비의 의는 바로 인의 용인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만 물어서, 즉 도덕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않되 의로서 비교 대비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신처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도리가 됩니다. 이는 인의 수양 조건을 말한 것입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 회닭, 회득, 소인 회토. 군자는 덕을 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여기서 토는 토지 같은 이제 재물이나 이런 것들, 재산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인은 토지 같은 재부만을 생각한다. 군자 회형, 소인 회해. 군자는 형은 형벌 형자인데요. 여기 또 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군자는 법을 생각하나 소인은 은혜, 즉 혜택이나 생각한다. 은혜 해자죠. 공자는 여기에서 군자와 소인의 인의 구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사상 중심이 도덕에 있기에 도덕을 위반하는 일을 하지 않지만, 소인은 도덕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고 토지만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의 토지는 오늘날의 재부에 해당합니다. 돈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므로 소인은 재부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군자 회형, 군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스스로의 덕성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법률은 문을 잠그는 자물쇠와 같아서 군자를 막을 수 있지만 소인을 막을 수는 없었어. 좀도둑이 진짜 훔치려고만 하면 자물쇠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법을 어기려는 사람은 모두
법률에 정통하며 법률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법을 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덕을 기초로 삼아야 법률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형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소인은 복이나 혜택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디서나 이해만 따져서 좋은 점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소인입니다. 옛날 중국의 상인들 사이에 목숨 날아갈 장사는 하는 사람이 있어도 미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다. 살두적 생이 유인작, 식본적 생이 모류인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살두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형벌이 참수가 많았으니까요. 머리를 자르는 거죠. 살두라고 하면 머리가 잘리는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숨 날아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이는 이제 중국말로는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거, 이런 걸 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사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목숨이 날아가도 이익만 된다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식본적 생이, 식은 존목을 식자죠. 그래서 본은 이제 본전, 돈을 이제 좀 먹는 거, 본전을 좀 먹는 그런 장사는 모류인작, 모류라고 하면 없다는 겁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죽어도 이익만 되면은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익 안 되고 돈만 까먹는 장사는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공자는 여기에서 인의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는 쉬워도 진정한 수양은 참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어서 한마디 보충합니다. 자왈 방어리 이행 답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방은 이제 놓다 뭐 그런 뜻인데 이제 전개하다, 방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지는 또 의지하다는 뜻도 되겠죠. 이익에 의지하는 것. 이익에 의해서만 행을 한다면 답은 원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방은 전개하다, 방임하다의 뜻입니다. 사람이 이해에 바탕을 두고 행동하고 일을 하면 최후에 초래하는 것은 극도의 정오입니다. 친구도 이해관계로 사귀면 이해타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원한으로 끝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귀어서 이익이 있을 때만 친구라고 한다면은 그 이익이 닿는 순간에 그 친구 관계도 사라지겠죠. 다음에는 인인이 사회에 대해 큰 사업을 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능이 예양 위국호 하유 예의와 겸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불능이 예양 위국 열애하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예는 무엇하겠는가? 고대 제후가 나라를 세우는 원칙은 겸양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마지막에는 공을 이루고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공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나게 되면 몸이 물러나는 것은 하늘의 도이다. 공성, 명수, 수자는 드디어 수자인데 이루다, 성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라고 하면은 이름을 이루는 거죠. 신퇴, 천지도야 라고 했는데 이는 상고 문화의 전통 사상이었으며 뒤에는 유가, 도가 모두가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의 중국 역사를 보면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도가 인물이 나와 도가 사상으로서 세상을 바로잡는 대업을 완성했습니다.
천하가 태평해졌어야 유가인물이 나와서 치국 평천하의 도리를 크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겁니다. 도가에서는 공이 이루어지면 몸이 물러난다. 공성신퇴라고 했는데 그리 좋게 물러나지 못한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량이요, 또 하나는 제갈량이었습니다. 잘 물러난 정도에서 80점을 얻은 강태공과 비교해보면 제갈량은 대개 65점에서 70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허리를 굽히고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공을 이루고 나서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 많죠. 소위 말하는 국가유공자 내지는 개국공신 이런 사람들이 물러날 때를 몰라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많았습니다. 도가 사람들은 이름도 구하지 않고 이익도 구하지 않았으며 나타나고 숨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기에 더욱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는 서양 문화의 관념과는 크게 다른 맛이 있습니다. 역사상 도가 인물에 관해 읽고 그들을 고정해 보려고 하면 정말 난처해지는데 그들은 학문이 아무리 높고 공로가 아무리 커도 마지막에는 모두 숨어버리고 도를 닦으러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를 닦은 후에는 자기 이름조차도 바라지 않았으며 이름 대신에 기껏해야 무슨 자나 무슨 너로 부르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미친 척하며 번개같이 나타났다 구름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근세 서양 문화는 그렇지 않아서 사람이 공을 이루면 무슨 상금을 받으려 하고 이름이 크게 나고 이익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그 공익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이를 보면 우리 전통 문화와 서양 문화는 확실히 기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진실, 겸허한 정신은 공자가 매우 찬성했던 것으로 공자는 몸이 물러나는 신퇴의 도리를 크게 찬양했습니다. 특히 공자는 오태백, 백이 숙제 등과 같이 제왕이 되려 하지 않고 끝내 도망가 버린 사람들을 대단히 찬양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황제가 되지 말고 정치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있으면 한번 잘 해보고 공을 이루고서는 곧 물러나 공을 차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이루고 나서 내가 이런 공을 세웠으니 나에게 혜택을 달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공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와 겸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예의와 겸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쟁탈로 얻거나 속임수를 써서 얻는다면 문화의 정신은 더 이야기하지 말라. 사마천은 이런 도리에 근거해 사기를 써서 자신의 역사 철학의 관점을 역설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니 나의 옛날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청나라의 마지막 과거 시험에서 탐화로 합격했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고문을 배우고 글 한 편을 지어 그분에게 봐달라고 했더니 그분은 내가 청나라 때였다면 거인이나 진사로 합격하는 데는 문제 없었을 정도라고 칭찬했습니다. 나는 당시 매우 오만하여 마음속으로 청나라 때 진사의 문장도 이 정도에 불과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되어 내가 쓴 시문을 보여드렸더니 선생님은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옆으로 밀쳐 놓으시고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까닭일까 생각했습니다.
뒤에 다시 글 한 편을 지어 그 선생님에게 보여드렸더니 또 옆으로 밀쳐 놓으시고 너는 어떻게 글을 지을 줄 알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남들은 잘 썼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아주 오만방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느 점이 잘못되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제가 고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했더니 선생님은 너는 백이 숙제 열전을 읽었겠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당연히 읽었지요. 고문관지에 다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외울 수 있어요 하고 대답했지요. 너는 백이 숙제 열전을 외웠으니 그 내용도 이해하느냐? 선생님의 물음에 나는 또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지적해 주시기를 청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한사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끝에서부터 거꾸로 100번을 외워라.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나를 만나러 오너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선생님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못마땅해하며 화가 몹시 났습니다. 사실 그분의 이런 교육법은 당시에 나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돌아가 다시 글을 보고 나서 그 이치를 알아냈습니다. 나는 다시 가서 선생님을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치를 알아냈습니다. 선생님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잘했다. 네가 정말 이해했구나. 다시 말할 것 없다. 너는 이제 글을 지어도 좋다. 이러고 나서야 역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글 속에 비로소 또 하나의 눈이 있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교육 방법은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정말 평생토록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백이숙제 열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마천의 모든 사상의 요강이 그 속에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기 속에서 제왕의 정기를 본기라 하고 제후, 제상 등 공로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정기를 세가라 부릅니다. 그 다음이 열전으로 어떤 사람들의 정기입니다. 열전이란 대체로 오늘날의 전기와 같이 누가 어느 지방 사람으로 가세는 어떠했고 출신은 무엇이고 하는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이숙제 열전 속에는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는 몇 마디 없고 처음 보면 정말 두 마리 꾀꼬리 푸른 버들에서 울고 한 줄 백로는 푸른 하늘에 오른 애와 같았어. 사마천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말할수록 뜻에서 멀어지는 듯합니다. 글의 첫 시작이 무릇 학자들이 읽는 서적은 지극히 광범하지만 믿을 만한 근거는 유계에서 찾아야 한다. 부학자 제적극박 유고신의 유계 무릇 학자가 있는 서적 제적은 이제 서적입니다. 시를 제자에 서적 적자인데요. 제적이라고 해서 책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책은 지극히 넓을 박자죠. 광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고신은 이제 옛날 글을 이제 고전 문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경전이나 고정 자료를 통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하는 검토 분석하는 것을 고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신의 유계 하면은 유계의 바탕을 두고서 근거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 내려가 보면 어지럽고 두서가 없으며 백이와 숙제에 관한 일은 몇 마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자신의 역사 철학의 모든 관점을 이 한 편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사마천은 동시에 상고의 우리 문화는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 예양위국이라고 말했지만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던 것이 모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그대가 그런 대로 괜찮으니
그대가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간단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자리를 넘겨주기까지는 각각 수십 년 동안의 직무능력 시험을 거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을 자기 밑에서 장관도 시켜보고 국무총리도 시켜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되겠다 싶으면 그제야 자리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천하를 물려준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웠다. 전천하 약사지 나냐라는 것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백성의 것인 천하를 다스리는 자리를 넘겨주는 과정마다 이렇듯 쉽지 않았으니 덕업을 세우는 데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의 고찰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마천은 그 후부터는 그러한 방식이 없어져 버리고 나라를 서로 차지하려고 끌어당기기 아니면 뺏어가기였다면서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왕이 천하를 통일하자 백유와 숙제는 무왕의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당신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무왕에게 간했습니다. 무왕 이후 예양미국의 정신은 더욱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을 뿐이니 여러분 스스로 사기를 읽고 이치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가 한대를 비방하는 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한대를 비방하는 서적에 그치지 않고 중국 역사를 호되게 비방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명산에 감추었다가 전할 만한 사람에게 전하라. 장지명산, 전지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주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당시의 모든 학자를 꾸짖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너희들이 내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훗날 내 책을 보고 이해할 사람이 있을 테니 책을 감춰 놓을 수밖에 없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공자가 말한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신은 춘추시대에 이미 사라졌기에 공자는 왜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정치 철학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불환무위 환소일입.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입신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를 걱정하라. 여기서 소위는 이제 원인이나 근거 내지는 까닭이 되겠죠. 불환 맡기지 구위가지야.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주게 되도록 힘써라. 구하여 행하라는 거죠. 구위, 가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알아줄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위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에게 일어설 수 있는 재능이 없는 것을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근본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도가의 말로 하면 입덕, 입공, 입언으로 옛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불호의 사업이라 여겼는데 아주 어려운 성취입니다. 상고의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것을 첫째로 여겼는데 후세에는 공을 세우는 것을 중히 여겼습니다. 주나라, 진나라 때부터는 공훈, 업적만을 중히 여겼습니다. 또한 입언을 중히 여겼습니다. 은퇴한 노자나 후세 육아에서 소왕으로 떠받드는 공자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입은 말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사상을 세운다는 거겠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되니까. 소왕은 이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회사후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흰 바탕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했듯이 그
흰 바탕이 되는 것이 소입니다. 그래서 소는 이제 그 바탕이 되겠죠. 그 왕의 자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립은 자기에게 진실한 재능이 있어서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벼슬자리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해 인작의 자리를 구하지 않고, 즉 사람이 내는 작은 이제 자기작자인데요. 지위 자리겠죠. 천작 하늘이 내는 자리의 수양에만 힘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할 수만 있다면 남이 자연히 그 사람을 알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기편 마지막에 불환인지 불기지 환부지인야라고 했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1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